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여행 16회차로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고자산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평가 손실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평가 손실이라는 것은 수량은 동일한데요. 장부상 단가하고 실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고인데 가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데요. 컴퓨터라든지 의류 이런 것들은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사양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행이 지나서 실제 재고자산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상의 가치는 최초에 시가로 취득 증시 가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판매했을 때는 그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가 하락분을 갖다가 평가 손실로 인식해라. 그래서 기업의 기준에서는 저가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크면은 보수지 관점에서 이 차액을 평가 손실로 계산해라. 그래서 실질 재고자산 가치가 순실현 가치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치 하락은 물량 손상이라든지 진부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가를 하고 장부가 비교해서 시가가 장부가 적으면은 보수지 관점에서 평가 손실을 인식해라. 이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어떠냐? 시가 기준이 상품 제품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가 뭐냐? 추정 판매 가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것을 갖다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고요. 이걸 시가를 보고 이거 시가와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장부 가액을 비교해서 이제 차액이 이게 더 크게 되면 평가 손실 인식해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공보험 원재료 같은 경우는 현행 대체원가라서 현재 이걸 구매했을 때 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제공품을 현재 바꾼다 하면 새로 원재료 구입한다 그러면 그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시가다. 대체했을 때, 바꿨을 때 그걸 기준 시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제공품 원재료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 많이 계산 안 하고요. 이쪽에 이제 많이 계산하죠. 상품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외부감사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외부감사 대상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이런 계정들이 재고자산에서 차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런 식으로 재고자산 총액에서 표시해서 지금 수령액만 표시해라. 이게 이제 이게 평가 손실입니다. 평가 손실. 그래서 이게 저가법이 되겠습니다. 저가법. 네, 됐고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시가가 장부가 적다. 그러면 차익만큼을 매출원가를 올려주고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원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200을 손실이 발생했어요. 전년도에. 그런데 20X1년에 근데 20X2년에 시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한 300이 상승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풍기 현상이 발생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가 이익을 계산할 수는 없고 손실 받은 거 있죠. 이걸 한도 내에서 손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매출원가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평가 충격을 줄여주고 매출원가를 다시 감소시켜 준다. 그래서 평가 손실 한도만큼만 매출원가 차감한다. 이 시가가 더 상승하더라도 더 상승 부분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수지 관점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손실 한도로만 상승되더라도 이렇게 매출원가 차감시켜준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상도 표시는 이렇게 이제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감 형식으로 해서 기재라. 물론 대손 충당금도 똑같습니다.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식으로 똑같은 차감적 자산 차감적 계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이 이제 제가 회계 처리는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제 판매가 아니고 매출 외에 재고자산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상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외부 거래처에다가 판매 이외에 견보를 제공한다. 한번 견보 써봐라 준다든지, 또 광고 성전 목적으로 준다든지, 또 접대비. 지금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접대비는 옛날 용어인데 기업 업무 추진비. 또 직원들 체육대회 뭐 기부했다, 협찬했다. 이런 거는 매출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것들은 다 재고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말에 갔을 때 이게 다 판매된 걸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판매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판매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광고선전 목적으로 줬다. 그러면 광고선전비. 또 접대비로 줬다. 그러면 요즘 기업업무 추진비라고 그러죠. 기업업무 추진비. 기업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또 복리후생 줬다. 그러면 여기를 복리후생비. 차변 계정을 이렇게 해서 하고 대변에 재고자산 감소 처리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출이 아니고 이걸 타계장 대체라고 합니다. 타계장 대체. 그래서 매출원가가 아니고 이제 다른 거로 처리가 되겠죠. 뭐 광고선전비라든지 접대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견본비라든지. 간모손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간모도 도난이나 파손, 증발되는 경우에 재고자산 줄어들면 나중에 재고자산만큼 줄어들 만큼 판매된 걸 볼 수 있잖아요. 판매가 아니고 이거는 타계장 대체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간모손실도 차변의 간모손실, 재고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이 계정이 좀 이런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정리했는데요. 재고자산 T 계정이 있습니다. T 계정이 있는데 기초 재고액 있고 기말 단기 매입액이 있고 이게 판매 가능 상품액이잖아요. 판매 가능액이잖아요. 판매 가능액. 이렇게 판매를 준비했는데 일부는 판매가 됐어요. 대부분이 판매돼서 매출원가 좋아요. 또 간모손실이 발생했네요. 근데 정상부는 매출원가로 계산하고 비정상부는 영업의 비용을 처리한다고 그랬죠. 앞 시간에. 평가손실은 뭐라고 했죠? 매출원가 처리한다고 그랬죠. 매출원가. 그리고 이렇게 타계정 대체하는 경우 뭐 젖대비라든지 광고손실비나 복리후생비 차계정 대체. 그러면 나머지가 재고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요거 빼버리게 되면 이게 다 매출원가로 계산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건 아니니까 빼고 타계정도 빼고 정상적인 거하고 평가손실만 매출원가 원래 판매부랑 합쳐서 매출원 계산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평가손실 회계처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쉽습니다. 이걸 머리로 하려고 그러면 회계학적 지식이 상당히 있지 않고서는 간모손실이 발생했고요. 평가손실이 있고요. 타겟 대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매출원가로 구하시오. 그렇게 했을 때 매출원가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차변은 기초재고액, 단기매입액, 판매 가능 상품액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놓고 매출원가는 이제 기록했을 테니까 매출원가 보고요. 또 간모손실 나왔지 않습니까? 정상분하고 비정상분 구분하고요. 평가손실 있지 않습니까? 평가손실 구분해주고 타계정 대체 있으면 구분해주고 기말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매출원가 구하는 게 요거구나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해를 해보는 게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련한 데서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딱 그려놓고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매출원가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인회사 1차 시험이라든지 뭐 전산회계라든지 경영지도 시험이라든지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예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가렸는데요. 단기 매출액은 5만 원이에요. 기초 상품은 10,000원이에요. 단기 매입이 가렸는데 300입니다. 300. 3만 원.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는데 기중에 원가 5,000원을 갖다가 상품을 갖다가 거래처에 선물로 증정했대요. 이게 뭐죠?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이거 판매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은 기말 상품이 빠졌겠죠. 판매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걸 모르면 이것도 판매됐구나. 저희가 매출원가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겟장 대체, 타겟장 대체 하나가 있고 타겟장 대체 하나가 있구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봤더니 장부상은 수량 20개예요. 근데 실제 몇 개예요? 10개. 10개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10개예요. 봤더니 근데 6개 수량은 감소는 정상적으로 발생했다고 본대요. 그러면 6개는 정상이고 4개는 비정상이네요. 감모손실 발생했는데 감모손실은 우리가 단가 최초의 구매 단가로 하죠. 그래서 요 차이죠. 그러면 얼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감모손실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발생했는데 600은 정상 감모손실이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4개는 비정상 영업의 비용 그래서 계산하고요. 1,000원 빠졌죠. 근데 이 감모손실을 해결 처리했어요. 감모손실은 저희가 감모손실은 수량감도를 처리했는데 단가가 또 차이가 나네요. 이 단가가 20만큼 차이가 있어요. 20만큼. 그러면 요거에서 20개 차이 나니까 얼마가 평가손실입니까? 요 20하고 요 수량 10개 곱한 게 200이죠. 200. 그래서 평가손실 200. 매출원가로 제가 담다고 그랬죠. 매출원가 샀고요. 그럼 기말이 얼마 있습니까? 봤더니 10개하고 80원 단가 800원이 기말 재고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말로 옮기고요.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봤던 T계정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기업무 추진비 5,000원이죠. 5,000원, 타겟장에도 5,000원 써놓고.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거래를 분개했어요. 근데 물음에서 뭐 했죠? 이런 경우에 매출원가를 구해달라 했죠. 매출원가 구하라고 했죠. 매출총액을. 매출총액 구하려면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원가 구하려면 제가 이 해부에서 보라고 그랬죠. 다 봤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 얼마죠? 기초상품 재고액 10,000원, 단기 매입액 30,000원. 그러면 40,000원이 판매 가능액이에요. 이 중에서 요거는 매출원가 타겟형이 아니죠. 장부상 매출원가 맞죠? 맞고 정상 감모손 매출원가 맞죠? 평가손 매출원가 맞죠? 그럼 이 3개. 하나, 둘, 3개.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장부상 매출원가 33,000원, 정상 감모손실 600원, 평가손실 200, 그래서 33,800원이 매출원가다. 그럼 매출액이 어떻게 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매출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5만원. 5만원. 매출원가는 33,800. 그럼 매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16,200원. 네, 16,200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시험이면요, 이제 회계사 1차 시험 정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이고요. 회계사 1차 정도 시험 정도나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렇게 계정을 해서 해부해서 봐라. 그러면 쉽다.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되시면 재무제표 접근법, 손익계산 전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실력이 됐을 때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때는 이렇게 T계정 그려가지고 한 번씩
다 해부해서 넣어보면 이런 문제 나오면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티켓을 그려놓고 하나씩 이 경우 수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분해서 해보시면 매출원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십시오. 그럼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한 것들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전산회계 1급이라든지 공인회계사 1차 시험, CPA 1차, 경영주소사 1차, 세무사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 뭐라고 했죠? 먼저 입고된 게 먼저 판매된다는 걸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판매는 최근에 가격을 반영하죠. 그러면 재고자산도 뭐죠? 재고자산은 최근에 매입한 거죠. 그죠? 왜냐면 옛날에 매입한 건 다 팔렸으니까. 선의선출법이니까. 최근에 판매하고 최근에 매입한 후 그래서 시가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그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근데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선의선출법이다 보니까 먼저 입고된 게 출고돼요. 그러면 옛날에 매입한 거죠. 이게 매출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은 현재죠. 그러면 과거의 비용하고 현재 수익이 대응되냐 보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기반을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또 물가상시에는 이익이 예상돼요. 판매가가 높아지면 이거 옛날 거 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익이 많이 나겠죠. 물가 상승하면 최근에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매출 원가는 과거에 선의선법이니까 낮았을 때로 비용이 대응이 되니까 이익이 물가 상승에 가득 계상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재고자산이 가장 높게 평가되니까. 재고가 높게 평가되면 매출 원가는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선의선법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전산회계 1급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 내용으로. 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위선출법. 후위선출법은 뭐죠?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팔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입고된 게 먼저 팔리면 재고자산을 가져 있는 거는 언제 거죠? 옛날 거. 그렇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이 시가에 접근하지 않고 옛날 거로 표시된다. 최근에 매입한 게 팔려버리니까 오래된 게 재고자산 갖고 있는 건데 시가에 접근하지 않는 거. 이게 선의선법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 그 대신 또 뭐가 있을까? 이 반대죠. 이 비용 매출원가가 가구분이 아니고 최근 매입분이 반영이 되니까 수익 비용이 대응 적절하다. 그래서 선의선출법하고 후위선출법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그렇죠? 가정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게 해요. 1대1. 그냥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그렇죠? 이게 장점이죠. 근데 실무적인 어렵다고 그랬죠. 수많은 제품들이 막 판매되고 있는데 이걸 다 1대1 매칭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 적용은 좀 어렵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 배 한 대 만드는데 뭐 몇 년 걸리니까. 근데 매칭하면 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다.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죠. 총평가는 기말에 재고 수량을 조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재고법을 적용하고 있고, 이동평가법은 매시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건 뭐 이렇게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
뭐 크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니까고 알고 계시고 개념만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단골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단골 나오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가정하에서 기말 재고 자산과 매출원가가 어떻게 크기가 표시되는지 각 방법에 따라서 비교를 한 겁니다. 물가 상승하면 기말 재고 자산은 선입선표가 뭐죠? 가장 최근 매입분이 시가로 표시되잖아요. 기말 재고 자산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입선표법이 가장 재고가 많이 계상되고요. 이동평균법은 또 중간중간 이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있고요. 총평균법은 한 번에 평균을 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에요. 후이선출 뭐예요?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게 시가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가장 낮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 순서, 크기 순서는 매출원가는 반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원가는 이게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게 후이손질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이런 식으로 매출원가를 반영돼요. 크기가. 그럼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기순이익이 매출원가가 높아지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또 이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이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방법.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하고 기말재고자산 크게 나오는 거는 이 순서대로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 후입선출법. 매출원가는 크게 되는 건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선입법 반대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매출원가는 뭐죠? 기초상품 재고액, 당기매입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 차감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요걸 잘 기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 회계 처리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타계장 대체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거래처 선물 줬다 경우 추준비 상품 감소시켜주고 기말, 기중에 처리했다는 기말의 결산 때는 장부상 기말 재고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상품 계상하고요. 감모손실은 정상부는 매출원가를 넣어주고요. 비정상부는 영업의 비용, 저걸 감모손실을 한다고 그랬죠. 평가손실은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잡고 상품평가 충당금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감모손실은 앞에 설명 안 드렸지만 재원 도난, 분실, 파손 증발로 인해서 재원 실제 수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걸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재고자산 파트 두 번째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한 시간 시험 강좌는 어떤 수험생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강좌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